자, 오늘 얘기할 배당 ETF 6개,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게 맞는지 결론부터 드릴게요.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고 원금을 최대한 지키고 싶다면 슈드, 디보, 제피가 맞아요. 나스닥 성장주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높은 배당도 받고 싶다면 잽큐, 큐디보, QQQI가 맞고요. 단순하게 나누면 앞에 3개는 안정형, 뒤에 3개는 수익형이에요. 근데 이 구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 내 계좌에 찍히는 진짜 수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 상승률과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토탈 리턴 성적표를 바로 공개할게요. 먼저 안정형 3인방부터 보면요. 슈드가 총 15.81% 수익을 냈고 디보가 19.13%, 제피가 15.0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원금을 지키며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건 정말 든든한 결과죠. 하지만 수익형 3인방의 화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잽큐가 28.86%, 큐디보가 26.5%라는 엄청난 성적을 냈거든요. 특히 대장은 QQQI였는데요. 주가도 시원하게 오르면서 배당까지 11.5%를 얹어주니까 토탈 리턴이 무려 33.8%에 달했습니다. 안정형 형님들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낸 셈이죠. 와, 그럼 무조건 QQQI가 정답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ETF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고 수익형 배당주들은 하락장에서 안정형 대비 방어력이 약하거든요. 이제부터 이 6개 ETF가 정확히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왜 이런 수익률 차이가 났는지 하나씩 뜯어드릴게요. 같은 배당 ETF라고 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슈드예요. 배당 수익률은 연약 3.3에서 3.8% 수준이에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배당이 나와요. 배당률이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이 ETF의 진짜 강점은 배당이 매년 늘어난다는 거예요. 설립 이후 14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왔어요. 10년 연평균 총수익률이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약 12.2%예요. 구성 종목은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 중에서 ROE, 현금 흐름, 배당 수익률, 5년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선별해요. 금융, 소비자의 헬스케어 비중이 높고 기술주 비중은 낮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나스닥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대신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아요. 지금 당장 높은 배당보다 20에서 30년 후 배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원하는 분한테 맞는 구조예요. 두 번째, 디보예요. 배당 수익률은 연 약 6.4% 수준이에요. 매달 배당이 나와요. 슈드보다 배당률이 높으면서 상승 참여율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게 디보의 특징이에요. S&P 500 안에서 우량 대형주 20개에서 25개를 직접 골라서 담아요. RTX 5점 3%, JP모건 5.06%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전술적으로 커버드콜을 써요. 항상 모든 종목에 커버드콜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강하거나 변동성이 높을 때만 선택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피보다 상승장에서 주가 상승을 더 많이 따라갈 수 있어요. 배당도 받고 싶고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싶은 분한테 잘 맞는 구조예요. 세 번째, 제피예요. 배당 수익률은 연 약 8.2에서 8.3% 수준이에요. 매달 배당이 나와요. JP모건이 운영하는 ETF로 S&P 500 저변동성 대형주를 담고 거기에 지수 대상 커버드콜을 더해요. 기술 18%, 헬스케어 15%, 산업자의 14% 정도로 분산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피는 상승장에서 S&P 500보다 느리게 올라가요. 커버드콜 구조상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그 이상의 수익은 포기하는 구조거든요.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이 필요한 분한테 맞아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처음엔 여기서 막혔거든요. 배당률만 보고 제피가 무조건 좋아 보였는데 상승장에서 QQQ나 S&P 500 ETF와 비교해보니까 주가 상승 부분에서 차이가 꽤 크게 났어요. 배당을 받는 대신 그만큼 주가 상승을 덜 받는 구조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수익형 세계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잽큐예요. 배당 수익률은 연 약 10.5에서 11.5% 수준이에요. 매달 배당이 나와요. 제피와 같은 JP모건 운용인데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해요. 기술주 51%, 통신 16%, 소비자의 13% 구성이에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들어있어요? 나스닥이 기반이니까 변동성이 제피보다 크고 배당도 그만큼 높아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해요. QQQ가 같은 기간 22% 올랐을 때 잽큐의 주가 상승은 그보다 연간 10에서 12%포인트 낮아요. 배당을 10% 받는 대신 주가 상승에서 그 정도를 포기하는 구조거든요. 나스닥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주가 변동보다 매달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분한테 맞아요. 다섯 번째, 큐디보예요. 배당 수익률은 연 약 10.3에서 10.7% 수준이에요. 매달 배당이 나와요. 잽큐랑 비슷한 수익률인데 구조가 달라요. 대형 성장주 20개에서 40개를 직접 선별해서 담고 커버드콜을 전술적으로 적용해요. 디보의 성장주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잽큐보다 상승장에서 주가 상승을 더 많이 따라가는 편이에요.
성장주 흐름을 어느 정도 타면서 높은 배당도 받고 싶은 분한테 맞는 구조예요. 여섯 번째, QQQI예요. 배당 수익률은 연약 14% 수준이에요. 오늘 소개한 6개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아요. 매달 배당이 나와요. 나스닥 100 전체를 담고 NDX 지수 옵션을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잽큐랑 다른 점이 있어요. 잽큐는 옵션을 파는 구조만 써요. QQQI는 옵션을 팔면서 동시에 일부 옵션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나스닥이 강하게 오를 때 잽큐보다 상승에 더 참여할 여지가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세금 차이예요. QQQI가 거래하는 지수 옵션은 이른바 섹션 1, 2, 5, 6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단타를 쳐도 수익의 60%는 무조건 세율이 낮은 장기 자본 이득으로 나머지 40%만 당위 세율로 적용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장기 투자 세율이 단기 세율보다 낮거든요. 이런 구조 덕분에 미국 현지나 해외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는 분들한테는 세금 효율 측면에서 잽큐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똑같이 벌어도 내 손에 들어오는 세후 수익은 QQQI가 더 짭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게 다예요. 6개를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배당이 매년 쌓이는 걸 원하면 슈드. 둘째,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싶으면 디보. 셋째, 매달 현금이 안정적으로 필요하고 방어가 우선이면 제피. 넷째, 나스닥 기반에서 매달 현금을 원하면 잽큐. 다섯째, 성장주 상승 참여와 배당을 동시에 원하면 큐디보. 여섯째, 가장 높은 배당과 세금 효율을 원하면 QQQI. 어떤 게 맞냐는 결국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에서 시작해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10년 뒤 불어난 배당을 원하는지, 주가 상승도 포기하기 싫은지 그 기준이 먼저 서면 고르는 게 훨씬 쉬워져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비율로 섞어야 내 포트폴리오에 맞는 건지 그 흐름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